9월 22일이고요. 오늘 수업 자료는 어제 미리 배포를 해놨죠. 자,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살펴봤었던 게 조건문, 그 다음에 반복문. 그 두 가지 유형의 문법을 봤었는데, 조건문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if하고 if에서 파생되는 다른 것들, 통칭 if문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반복문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포문이라고 했죠. 얘네들의 특징은 이렇게 중괄호로 구성되는 코드 블록을 가져가는데 이 블록 안에 서로 포함 관계가 가능하다. 자기네가 자기를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때부터 프로그램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요.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살펴보는 게 이번 단원의 목적이에요. 본격적으로 슬슬 코딩 문제 유형들이 소개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설명 시간 대비 여러분들 실습 시간을 좀 비중을 좀 더 길게 할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코딩하고 결과 나왔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되는지 한 번 정도는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좀 더 집중해서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먼저 if문 안에 if문이 들어가는 형태예요. 하나면은 다 안 들어가니까 조금만 화면 줄일게요. 자, 이렇게 구문을 찾으면 요 if에서 시작하는 괄호가 어디로 넘어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서 괄호 시작하고 얘가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괄호 짝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else if에 들어가는 괄호는 여기서 끝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코드의 블록이 어디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코드 블록 단위로 네모로 쳐볼게요. 자, 이만큼이 한 세트죠. 그러면 if문 블록은 이렇게 챙겨져 있죠. else if도 이렇게, 그 밑에 else는 이렇게 블록을 갖고 있죠. else의 블록이죠, 이만큼이. 자, 그럼 이제 각각의 하위 블록 안에서 if는 또 이만큼 블록, 또 두 번째 if는 여기 이 if랑 연결되는 else, 여기도 요렇게 코드 구조를 보면은 밖에서 안으로 점점 좁혀 들어가죠. 밖에서 이렇게 안으로 타고 들어가는 구조예요. 저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코드를 이제 타이핑 하실 때 전체적인 구조를 염두하면서 코딩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실습을 한다. 저는 지금 메모장을 켰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처럼 괄호를 자동으로 닫아주는 건 없어요. if 괄호 열고 조건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또 if 또 조건 또 그 다음에 else if 또 조건 if 조건 else. 지금 그냥 한 줄 한 줄 샤르대로 하고 있죠. 이건 그냥 여기 가서 타이핑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습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구조고 뭐고 그냥 똑같이 베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다짜고짜 베끼지 마시고 일단 코드 구조를 먼저 코드의 그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구조를 잡아가면서 만드세요. if 조건 괄호 열고, 그럼 괄호가 자동으로 닫히죠. 자, 이렇게 해서 모양 세팅해 놓고 이 if문하고 연결된 부분들을 먼저 만드세요. 자, 이렇게 해서 큰 틀을 잡아 놓고 그 다음에 각각 안을 채워 나가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구조를 염두하면서 코딩을 하세요. 이제부터는 그냥 타이핑이냐 구조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실습의 질이 달라져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요, 이렇게 소스 왼쪽에 보면은 행 번호가 있죠. 라인 번호라고 부르거든요. 이 라인 번호하고 코드 사이에 마우스 슬쩍 올리면은 아랫방향 화살표가 있어요. 요걸 누르면은 블록 단위로 코드가 접혔다 열렸다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내가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프로그램의 코드 한번 보죠. 포인트가 78이래요. 자, 그럼 먼저 if문을 먼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자, 78이 70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 맞죠? 그러면 이제 if문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일단은 패스입니다 라고 출력하라고 하니까 한번 출력을 하겠죠. 패스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줄에 나왔더니 if가 또 있는 거야. 자, 요 if문이 어디까지 연결된 건지를 봤더니 여기까지 연결되네요. 지금 조건을 판단하고 들어왔는데 또 판단하래. 프로그램은 우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합니다. 자, 그럼 이제 78이 90보다 크다. 안 맞죠? else if 78이 80보다 크다. 안 맞죠? 그럼 마지막 else. 얘밖에 할 게 없죠. 그러면 C라고 출력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끝났어요. 요 if문이 참이었기 때문에 이 else는 안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68이었다고 가정하죠. 포인트가요. 그러면 68이 70보다 크다. 안 맞죠? 그러면 그때는 연결된 else절로 가는 거죠. 그러면 논패스입니다 라고 출력하고 끝나겠죠. 프로그램이. 자, 블록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잘 보세요. 이제 들여쓰기를 완전 무시하고 코딩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if문 else가 어디까지인지 감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보통 이런 걸 되게 지저분한 코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이렇게 짜면 본인도 나중에 못 알아볼걸? 자, 이렇게 실습을 하고 나면 Alt Ctrl N을 누르면은 결과가 일괄적으로 한 번에 쭉 나오죠. 자, 이거랑 이제 비슷한 게 오늘부터는 실습을 하실 때 이런 과정도 한번 추가를 해보세요. 먼저 결과가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결과가 잘 나오냐면 이 프로그램이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를 한번 염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Alt Ctrl N은 우리가 코드 러너라는 거를 깔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자체적으로 F5키를 누르면 이렇게 디버거 선택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Node.js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결과가 또 나오거든요. 동일하죠. 이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건데 이게 화면이 좀 작아서 저는 얘를 잘 안 쓰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 기능을 사용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자체적인 기능을 사용할 때 이점이 좀 있어요. 자, 행번호 옆에 마우스를 슬쩍 올리면 이렇게 빨간색 점이 보여요.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점이 생겨요. 이거를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중단점이라고 합니다. 또 클릭하면 없어져요. 클릭하면 생기고 또 클릭하면 없어지고. 단축키는 F9예요. F9를 누르면 그 라인에 이렇게 빨간 점이 생기고 F9를 또 누르면 없어지고요.
자, 여기서 이제 F, 이 중단점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6번째 6라인에서도, 일단은 중단점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F5키를 누르면, 밑에 결과 안 나오죠. 여기에 지금 빨간 점이 화살표 같은 걸로 감싸졌습니다. 보이세요? 코드가 여기서 멈춘 거예요. 말 그대로 중단점이에요. 코드가 실행하다 여기서 멈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왼쪽에 보면은 포인트가 현재 78이라고 보이죠.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만든 변수들이 여기 왼쪽 상단에 노출이 되고요. 변수 값이 지금 78이에요. 변수가 더 많으면 더 많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여기서 내가 F5키를 한 번 더 누르면은 여기서 멈춘 상태에서 F5키를 한 번 더 누르면 그냥 나머지를 한 번에 일괄 실행 쫙 해버려요. 그냥 실행하고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이제 F5키 누를게요. 멈췄죠? 여기서 F5키를 또 누르면은 그냥 일괄 실행을 해버려요. 자, 보기에 여기 출력 디버그 콘솔 여기를 실행시켜 놓은 상태에서 F 멈추고 F5키 또 누르면 쭉 실행을 해버려요. 자, 다시 F5 멈췄죠? 여기서 F10을 누르면 한 줄씩 실행해요. 자, 여기서 아까 우리 얘기했을 때 조건 맞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else로 간다 그랬죠? 이렇게 한 줄씩 실행을 해요. 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F5. 자, if 포인트가 7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제 판단하려는 거예요. 여기 변수에 마우스 올리면 그 변수의 값도 나와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지금 여기에 멈췄잖아요. 여기서 여기가 실행됐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가 실행될 차례라는 거예요. 아직 이 조건을 판단한 게 아니야. 여기서 지금 멈춰 있다는 거지 여기를 실행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F10키를 누르면 한 줄씩 실행하면서 이 조건을 판별을 할 거예요. 자, 포인트가 지금 78이니까 78이 70보다 크다잖아요. 조건 참이니까 안으로 들어가겠죠. 정말 들어가는지 봅시다. F10을 누르면 들어가요. 자, 여기가 실행될 차례라 그랬죠. 아직 출력 안 했잖아. 여기서 F10을 한 번 더 누르면은 여기를 실행하고 다음 줄로 넘어갈 거예요. F10. 자, 패스입니다. 이제 출력됐죠? 자, 이제 여기 조건을 판단할 차례입니다. 자, 포인트가 78인데 90보다 크대. 거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요 if문은 건너뛰고 다음 조건을 보러 가겠죠. F10을 또 눌러볼게요. 자, 그쵸? 다음 조건 판단하러 왔죠. 자, 포인트가 80보다 크다. 이것도 지금 조건 안 맞죠? 그럼 요 조건 블록도 건너뛰고 그 다음에 무조건 else를 하러 들어가겠죠. 자, 눌러볼게요. else 절 안으로 들어왔네요. 그러면 출력되고 끝났으니까 빠져나오는 거죠. 코드가 어떤 과정으로 실행되는지를 내가 추적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해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프로그래머들이 키보드 겁나 막 화려하게 치잖아요. 그거 완전 다 뻥이야. 실무 들어가면은 하루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F5, F10, F5 이거예요 진짜. 턱 깨고. 이걸 제일 많이 해요.
자, 이번에는 포인트를 제가 68로 바꿔볼게요. 68로 바꾸고 다시 F5키 누르겠습니다. 자, if에서 걸쳤어요. 자, 이제 이 조건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68이 70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 안 맞죠? 그러면은 반대쪽 else로 바로 한 번에 워프하겠네. 한 번에 워프했죠. 자, 이제 끝났고요. 자, 만약에 밑에 출력창이 안 보이면 메뉴에서 보기 메뉴 밑에 디버그 콘솔이라는 거 열시면 출력창이 밑에 나와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점수를 82로 바꿔보자고요. 이렇게 변수를 바꿨을 때 프로그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예측하고 얘가 정말 내 예측대로 움직이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F5 누릅니다. 자, 82가 70보다 크다.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들어가겠죠. 패스입니다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if문 조건을 판단하러 가요. 이건 첫 번째는 조건 안 맞으니까 그 다음번 if를 판단하러 가겠죠. 왔어요. 이번에 이건 참이죠. 그럼 이 안에 있는 b를 출력하려고 안에 들어가겠죠. 들어왔죠. 그럼 이제 요 if문 세트는 끝났잖아. 얘가 끝난과 동시에 바깥에 if문 세트도 끝났죠. 그럼 프로그램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겠네요. 이렇게. 자, 만약에 내가 중단점을 여기다 넣었다. 여기다 걸었다. 위에 안 걸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위에 if 문은 한 번에 프리패스가 되는 거고. 여기서 멈추죠. 그럼 만약에 점수가 60이었다. 그럼 요 중단점은 걸릴 일이 있을까? 안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벌써 못 들어가니까 else로 튀니까 이 중단점은 한 번도 걸릴 일이 없겠죠. 이 중단점 기능을 활용하시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추적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손코딩으로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흘러갈 건지 한번 예측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디버깅 과정을 통해서 얘가 정말 내 예측대로 흘러가는지 판단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공부하시면 이게 방법이 조금 더디기는 할 거예요. 손코딩도 하고 디버깅도 하고 그러면. 근데 지금은 기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기초를 최대한 탄탄하게 쌓아놔야 돼요. 기초가 탄탄하면 위에 건물 대충 쌓아놔도 나중에 보강할 수 있어요. 근데 기초가 부실하면은 위에 아무리 화려하게 쌓아도 보강이 안 돼요. 자, 하나 더 봅시다. if 포 구조. 포문을 if로 감싼 형태예요. 그러니까 얘는 포문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포문을 해도 되는지 한번 검사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K가 5래요. 이 변수를 갖고 if문을 판단하러 들어왔어요. 자, 5가 1보다 크다. 조건 참이죠. 자, 5가 10보다 작다. 이것도 참이죠. true and true니까 결과는 참이죠.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반복문이 있네. 하는 거죠. 1부터 10 전까지니까 i의 범위는 1부터 얼마까지? 9까지. 증가량은 1이죠. 자, K는 지금 5라고 고정되어 있잖아요. 5고요. 요 I 자리에 1, 2부터 쭉 해서 9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5 곱하기 1부터 5 곱하기 9까지 가는 거고,
세 번째 퍼센트 뒤에는 k 곱하기 i가 들어간대요. 5 곱하기 1부터 5 곱하기 9까지 들어가는 거죠. 5부터 45까지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해서 쭉 출력을 하고 끝납니다. 자, 여기서 결과 Alt 컨트롤 N 누르면 한 번의 결과 나왔어요. 자, 예측한 결과가 맞아요. 만약에 여기가 1이었다. 그러면은 if 모온이 통과가 안 되니까 else를 건너뛰는 거죠. 2에서 9 사이의 수식만 출력합니다. 라고 나와요. 이게 이제 맞는지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 딱 걸어놓고 한번 F4키 눌러보는 거죠. 노드.js에서 선택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K가 1이래요. 1이 1보다 크다. 조건 안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 F10 누르면 else로 뛰겠네. 자, 이렇게 해서 끝나죠. 그럼 이제 여기를 원래대로 5로 바꿔볼게요. 다시 F5. 자, F10 눌러서 다음 줄 들어갑니다. 자, 포문에서 벌써 i가 1이다라고 만든 거 보이죠? 지금 여기 i가 1이다라고 지금 실행하고 있잖아요. 자, 매번 얘기한 게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건 여기를 실행했다가 아니라 여기를 실행할 차례라는 거예요. 아직 i에 아무것도 대입 안 했어. 그래서 i가 아직은 undefined예요. 정의되지 않았음. 자, F10키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i가 10보다 작은지 판단하러 가죠. 자, 이때 여기 왼쪽을 보면은 i가 1이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제 F10을 또 누르면 조건이 맞으니까 console.log 출력하려고 7라인으로 갈 겁니다. 그쵸? 이거 출력하고 끝났으면은 i를 1 증가시키러 가겠죠. 일로 왔죠? 그 다음에 다시 i가 1 증가하면 이제 i가 2가 되는 거죠. 그 상태로 조건을 판단하러 다시 가겠죠. 일로 왔죠. 그 순간 i는 2가 됐어요. 자, 아직 조건 맞으니까 밑에 console.log하러 또 들어가겠죠? 출력하고 증가하고 조건 판단. 뺑뺑이 돌잖아요. 그쵸? 자, 이제 끝났으니까 맨 마지막 11라인에 있는 블록을 빠져나오고 프로그램이 종료하는 거죠. 자, 1교시 요거 2개만 할게요. 디버깅이란 과정 한번 꼭 직접 해보세요. 자, 지금까지는 연습이었고요. 이제 포문 안에서의 흐름 제어예요. 자, 먼저 반복문 안에서 조건문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포문 안에 if문이 있는 경우인데, 이거는 매 반복을 한 번 수행할 때마다 조건을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반복문 할 때 왜 우리가 그 초기식에서 변수를 만들죠? 이 경우는 주로 반복문에 사용되는 조건값, 그러니까 초기식에서 만든 변수에 대한 조건 판별을 많이 해요. 코드 유형 봅시다. 자, if 4까지 받고 for if. 자, 포문이니까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은 한 번에 다 있죠. 자, i가 1부터 1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10이 포함되죠. 1씩 증가. 그러면 i의 변화량은 1부터 10까지 1씩 증가니까 1, 2, 3, 4, 5, 6, 7, 8, 9, 10이에요. 자, 반복문 전에 변수를 2개를 준비했어요. a는 0, b는 0. 자, 포문 안에 if가 있어요. 그러면은 반복을 할 때마다 이 조건을 판단하는 거예요. 대체로 포문 안에 있는 조건문은 이 i 값이 계속 변하잖아요. 이 i 값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따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자, i가 1일 때 i를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합니다. 1을 2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예요? 그쵸, 1이죠.
몫은 0이고 나머지 1이잖아요. 자, 그럼 조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럼 else로 가요. 그러면 현재 i 1이라 그랬죠? 1은 홀수라고 출력하고 i 값을 b에다 더합니다. 여기 1을 더한 거죠. 자, 끝났으니까 다시 가요. 이제 i가 2가 됐어요. 2를 2로 나누면 나머지 0 맞죠? 그때는 2는 짝수라고 출력하고 a에다가 i를 더해요. 그럼 i에 2를 더한 거죠. 자, 끝났으니까 또 돌아가요. 이번엔 i가 3이 됐죠? 3을 2로 나누면 나머지는 1이죠. else로 가죠? 3은 홀수. 그럼 b에다가 3을 더해요. 돌아가요. 이번 4가 돼요. 4를 2로 나누면 나머지 0 맞죠? 그래서 4는 짝수라고 하고 a에다 4를 더해요.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그 수는 짝수예요. 그래서 이 조건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짝수와 홀수를 나눠서 합산합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짝수들의 합은 a가 되고 홀수들의 합은 b가 되는 거죠. 자, 포문에다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보고 F9 눌러서 브레이크 포인트 찍고요. 생겼죠? 이제 F5키 눌러서 디버깅 해볼게요. 자, 여기 A하고 B가 0이고 그 다음에 I는 아직 할당 안 했어요. 여기서 멈춰 있으니까 undefined. 자, 이제 F10 누르면 I가 1 됐고 조건 판단해서 참이니까 안으로 들어가요. 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조건 안 맞으니까 else로 가죠. 출력하고 B에다 I를 더하니까 이제 B는 1이 됐겠죠. 자, i가 증가하고 조건 판단해서 이번에 if 가요. 이번엔 조건이 맞으니까 안으로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추적해 보세요. 자, 이번 유형은요. 공배수 구하기입니다. 자, 어떤 수 i가 x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고 그 다음에 y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일 때 이 수를 x와 y의 공배수라고 합니다. 1부터 100까지의 범위 안에서 3과 5의 공배수를 모두 출력하고 그 다음에 공배수의 총합인 썸을 구해서 출력하시오. 자, 그럼 이제 공배수의 총합을 저장할 변수를 하나 준비하고 1부터 100까지 범위라고 했으니까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자, 공배수의 조건이 3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0, and 5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라 그랬죠? 그래서 if i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and i를 y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그러면 i를 출력하고 썸에다 i를 더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디버깅 한번 해보죠. 자, 현재 i는 undefined. 자, 이제 i가 1이래요. 자, 조건 안 맞을 거예요. 그쵸? i가 현재 1이니까. 그러면 i가 1 증가해서 이제 i가 2가 됐어요. 옆에 i 값 잘 보세요. 자, 2일 때 조건 판단하면 안 맞죠? 넘어가고 i가 3 됐어요. 조건 판단이에요. 안 맞아요. x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지만 5로 나눠도 나머지 0이어야 되니까 안 맞아요. i가 4가 됐어요. 그냥 가네요. i가 5가 됐어요. 그냥 가네요. 6 그냥 가고 7 8 그냥 가죠. 이번에 i 9 이것도 조건 안 맞으니까 그냥 가고요.
자, 근데 F10을 너무 빨리 누르면은 여기 옆에 보시면 스택 프레임을 찾을 수 없으면 이거 잠깐 나오거든요. 얘가 좀 못 따라가요. i가 14가 됐어요. 아직 조건 안 맞습니다. 자, 이제 i가 15가 됐어요. 조건 판단하러 가면은 15는 3으로 나눠 떨어지고 5로 나눠 떨어지죠. 이제 한번 출력하고 썸에다가 일단 15를 더하는 거죠. 자, 이제 i가 16이 됐어요. 같은 조건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공배수의 총합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어떤 분들은 공배수 구하세요 라고 연습 문제 같은 거 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수학 좀 해 라고 하면 이렇게 푸시는 분도 계세요. 곱셈공식 써서 이렇게 푸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해도 공배수가 나오긴 해요. 자, 포문 안에 if가 들어있는 마지막 케이스는 이제 마지막 회차를 생략하는 경우예요. 은근히 많이 써요. 자, 이것도 공식이 있는데 반복문의 조건식이 변수고 최대값보다 작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제 i의 변화량이 1부터 9까지가 되는 거죠. 그럼 조건은 반복 마지막 회차를 생략하려면 마지막 회차를 빼고 실행하라는 얘기거든요. 마지막 회차를 빼고 실행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 2, 3, 4, 5, 6, 7, 8, 9까지인 거고, 여기서 마지막 회차를 빼고 이만큼만 실행하려면, 자, 그러면 i가 9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조건이. 그쵸? 자, 이런 조건을 세울 때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식을 만드는 거예요. 일단 조건문에 명시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식을 만드세요. 그럼 일단 9로 만들려면 10 빼기 1이라고 세우면 되죠. 그럼 어차피 9 잘 되잖아요. 자, 마이너스 요거, 그럼 i가 10 빼기 1보다 작다라고 해도 다 같은 말이고요. 마이너스 1을 좌항으로 넘기면, 마이너스를 반대항으로 넘기면 부호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죠. 그럼 i 플러스 1은 10보다 작다라고 해도 되죠. 왜 이렇게 하냐면은 여기에 들어간 이 조건식을 다른 변수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let k는 10이라고 해놓고 여기를 k라고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변수만 바꾸면 반복 변화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러면은 여기다 10이라고 박아버리면 이거 고치면 여기도 같이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같이 k라고 박아놓으면은 한 번만 고치면 알아서 프로그램이 도는 거죠. 그 다음에 명확하게 볼 때는 이게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근데 굳이 마이너스 1을 좌항으로 옮기는 이유는 연산식이 왼쪽에 있는 게 비교식에서는 좀 더 속도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이 있으면 반대항으로 넘긴다. 이거 뭐 간단한 수학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조건식이 변수가 최대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들어가면,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그럼 i의 변화량 1, 2, 3, 4, 5, 6, 7, 8, 9, 10이죠. 그쵸? 그러면은 마지막 회차를 반복하려면 그냥 10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요거보다 작다. 그럼 i가 10보다 작다라고 하면 돼요. 정의. 작다라고 할 때는 최대값 i가 플러스 1을 한 게 최대값보다 작다. 여기가 작다 할 땐.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작거나 같다 할 때 그냥 i가 최대값보다 작다. 공식이에요.
제가 이걸 왜 공식이라고 강조하냐면은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근해 공식 배웠죠? 자, 나는 근해 공식 다 이해하고 풀었다. 아니면 외워서 풀었다. 뭐예요? 외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걸 뭐 나는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어요. 말리진 않을게요. 근데 저도 그거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은 해보세요. 재밌을 수도 있겠지. 근데 전 재미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조건이 작거나 같다로 되어 있으면은 그냥 요가보다 작을 때까지만 해라 라고 하면 됩니다. 자, 대체로 어떤 케이스냐면요. 일단 위에 거부터 실행해 보죠. 자, 마지막 회차 생략이니까 8까지 가는 거. 여기도 9를 포함해서 1부터 9까지인데 마지막 회차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얘도 1부터 8까지. 자, 어떤 케이스, 한번 응용 케이스를 볼게요. 빈 문자열이 하나 있습니다. 합계를 구할 건데 그 합계를 만들 값이 문자열이에요. 일단 제가 밑에 코드 잠깐 뺄게요. i의 변화량은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합니다. 자, 그럼 빈 문자열에다 처음에 1을 더하는 거죠. 자, 빈 문자열 더하기 1은 뭐예요? 문자열 1이죠. 문장하고 숫자를 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반복하면, 자, 이제 문자열 1 더하기 숫자 2가 되죠. 이쪽이 i예요. 그럼 이 결과는 뭐예요? 12가 되죠. 자, 그러면 12 더하기 3은 얼마예요? 예. 문장에다가 숫자를 더하면 계속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행하면 1부터 9까지 아이고. 자, 얘는 실행하면은 1부터 9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한다고요. 자, 이 사이사이에 콤마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콤마를 연결해라 라고 코딩을 하면 str에다가 숫자를 갖다 붙이고 그 뒤에 콤마를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만 실행하면은 맨 마지막에도 콤마가 들어가요. 보통 이 맨 마지막 콤마는 빼야 되죠. 그럼 이럴 때 이제 마지막 회차를 생략합니다. 자, 최대값보다 범위 안에 최대값보다 작다니까 마지막 회차 생략하는 공식은 i 플러스 1이 최대값보다 작다죠. 이렇게 if문으로 감싸주면은 요 쉼표는 마지막에는 더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수업 기간이 짧기 때문에 확실히 이해보다 암기를 더 강조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해는 못할 수 있어요. 어려우면. 근데 암기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 못하면은 그거는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겠지만 안 하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 거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 외워진다라고 잘 안 외워진다라고 얘기하죠, 보통. 못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안 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보통 노래 가사는 기똥차게 외워요. 이게 비슷한 비유가 될까 싶은데, 제가 진짜 수업 하면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진짜 쌍욕을 내뱉었던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었냐면은, 이제 프로그래밍 6개월짜리 과정이었는데, 이렇게 하루 3시간도 아니야. 아침 9시 반부터 6시 반까지 하루 8시간 수업이에요. 6개월 동안. 첫날 봤는데 타이핑이 이거야.
다다다다 이거. 이건 진짜 코딩 못 가르치거든요. 진도를 못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타이핑 연습을 좀 해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6개월 내내 이랬어요. 결국 그 친구는 거의 수업을 못 따라왔지. 근데 이제 보통 6개월 장기 과정이면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 프로젝트 그 작품 발표하고 오후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냥 시간대로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할 거 없으니까 그냥 게임 깔아서 게임하다 가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걔가 눈에 안 보이는 속도로 온갖 단축키를 다 치네. 그런 애 은근히 많아요. 이제 나도 모르게 욕했어 걔는. 에라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분야는 잘 외워요. 그러니까 이쪽도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 예제 2개입니다. 근데 디버깅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일단 요거 2개만 또 연습해 봅시다. 왜냐면 그 다음 게 난이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네. 요거 예제 오늘 다 안 끝나도 돼요. 이미 이거 다음 주 진도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천천히 차근차근 하세요. 자, 다음 문법 패턴은 포문 안에 포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의 반복문을 편의상 부모라고 명명할게요. 부모 반복문이 한 번 할 때마다 안쪽의 반복문은 자식이라고 표현할게요. 자식 반복문이 매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 조건은요. 두 반복문 간의 조건값이 서로 달라야 돼요. 초기식에서 설정하는 변수가 서로 달라야 돼요. 변수가 똑같으면 반복이 꼬여요. 자, 그래서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있는 구조예요. 자, let i가 0부터 3보다 작다까지니까 0부터 2까지죠. 1씩 증가하고요. 그러면 i가 이제 0, 1, 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i가 0부터 시작하니까 들어와요. 현재 i가 0이에요. i에 대한 반복 수행 시작이라고 출력하고 i 값을 한번 출력하니까 일단 0 출력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j가 0이래요, 또. 자, 그럼 i가 0일 때 j가 0부터 4까지죠? 4까지 1씩 증가해요. 그러면 j는 0, 1, 2, 3, 4가 되는 거죠. 자, 현재 i는 얼마라고요? 0. i는 0. 그 다음에 j는 0, 1, 2, 3, 4라 그랬죠. 그러니까 i는 0이고 j는 0, 1, 2, 3, 4라고 한 세트가 출력이 돼요. 자, 그룹 끝나고 다시 돌아가요. 자, 이제 i가 1이 됐어. 자, 그러면은 i는 이제 1이라고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j가 0부터 다시 해요. 그러면 j는 0, 1, 2, 3,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i가 1로 고정된 상태에서 0, 1, 2, 3, 4를 다시 한 바퀴 도는 거고요. 다 끝나면은 다시 돌아와요. 이 반복이 끝나지 않으면 다음으로 못 넘어가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i가 2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2가 되고 그러면 이제 j는 0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2에 대해서 0, 1, 2, 3, 4를 다시 출력합니다.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죠. i 값이 하나 증가하기 위해서 j 값이 매번 한 세트를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도 당연하게 외우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반복문 처음 그 빗댈 때 어떤 거 외우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한테? 9구단 얘기했죠. 9구단 2단부터 9단까지 다 외워보세요. 자, 9구단 2단일 때 1부터 9까지 하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앞에 게 1 올라가잖아요. 그럼 3단일 때 1부터 9까지 다시 하죠. 그거 끝나고 나면 4단으로 올라가죠. 이게 이중반복문의 구조예요.
자, 구구단 구조 다들 이해하죠? 그럼 이것도 다 이해한 거네? 참 아니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하기도 뭐하고 괴롭죠? 자, 여러분은 이렇게 낚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예제가 구구단입니다. 실제로 구구단 해보죠. 자, 구구단의 규칙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 그래서 요 한 세트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앞에 값이 1 증가해서 3이 되는 거죠.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9까지. 한 세트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얘가 4가 되는 거고 4 곱하기 1부터 4 곱하기 9까지 되는 거죠. 이거를 반복문으로 표현하면 돼요. 자, 반복문이 이중으로 겹칠 때 보통 앞에서 이렇게 그 작은 세트를 가져가는 애들이 부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 한 회차마다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는 애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구구단이 이렇게 있을 때 앞에 값 변수가 i가 되는 거고 안쪽의 변수는 j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가 2부터 9까지 반복할 거니까 10보다 작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면 되죠. 그리고 j는 1부터 9까지 반복되게 설정하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i가 2일 때 j는 1부터 9까지, i는 2라고 박아놓고 1, 2, 3, 4, 5, 6, 7, 8, 9.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의 답. 쭉 출력하는 거죠. 한 그룹 묶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이제 i가 3이 되면 이걸 3단이라고 출력하고 또 1부터 9까지. 이렇게. 자, 여기다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걷고 F4를 눌러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F10을 누르면 i가 2가 됐어요. 조건 비교했을 때 맞으니까 안으로 들어와요. 이거 한번 출력했겠죠? 그 다음에 j라는 변수, 밑에 i는 2로 박아놓고 j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죠. j가 1이 됐어요. 여기 출력하겠죠? j가 1 증가해요. j가 이제 2가 됐죠? 여전히 i는 2예요. 그럼 조건 판단하고 출력. 이렇게 계속 도는 거죠. 이거 도는 동안 i는 2죠. 자, 현재 j가 9예요. 출력하고 이제 j가 10이 되면 조건이 안 맞으니까 나가는 거죠. 근데 아직 i에 대한 반복이 안 끝났잖아요. 그럼 다시 i가 1 증가하고 그럼 이제 i가 얼마가 된다? 3. 그리고 나서 3단이라고 출력하고 j가 1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1이 다시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9구단의 그 결과값을 다 얻어내게 되는데 9구단 2단부터 9단까지의 모든 결과값을 다 더하면 얼마일까? 자, 어쨌거나 지금 얘기한 주제는 총합을 구하는 거죠. 총합을 구할 때는 반복문 밖에서 그 변수를 초기화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let sum은 0. 블록 바깥에 있는 변수는 안쪽으로 침투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서 또 또 안으로도 침투 가능해요. 자, 요 i 곱하기 j라고 하는 거는 2부터 9까지
그 다음에 1부터 9까지 모든 구구단의 값들을 다 출력하는 수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계속 더하면 매 회차마다의 모든 총합을 다 구할 수 있겠죠. sum 플러스 이퀄 i 곱하기 j 라고 하면 맨 마지막에 console.log라고 해서 썸을 출력하면은 구구단의 모든 결과값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출력되는 게 결과겠죠. 자, 근데 이 썸을 폼은 안으로 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럼 여기서 만든 썸은 여기 밖에서는 인식 못하죠. 그러니까 얘도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뺄게요. 안으로 넣을게요. 자, 반복문 안에서 만들어지는 변수는 매 회차마다 기존 걸 없애버리고 새로 만든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i가 2일 때 sum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0으로 만든 거죠. 2일 때. 자, 그러면서 이제 i 곱하기 j를 sum에다 더해요. 그럼 i가 2일 때 sum에다가 i 곱하기 j를 더하면 여기는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를 더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출력을 하고 이제 i가 3이 돼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면 썸이 어떻게 돼요? 기존 거 날라가고 처음부터 다시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i 곱하기 j를 계속 더하면 여기는 깨끗하게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9까지를 더한다고요. 그러니까 변수가 여기서 초기화되면은 매 회차마다 이전 거를 날려버리고 여기에 대한 것만 계속 합산을 다시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썸이 바깥에 있으면 모든 구구단의 총합, 여기 있으면 각 2단, 3단, 4단, 5단 각 단마다의 합계. 변수의 초기화 위치에 따라서 용도가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까지 실습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요. 진도가 좀 빠르기도 하고, 그 다음 거를 오늘 하면은 여러분들 집에 가면서 좀 우울할 거예요. 그래도 금요일인데, 우울한 거는 월요일 날 합시다. 자, 녹화 끌게요.